자, 오늘부터 시작입니다. 듣는 순간 감이 오시나요? 바로 연말정산 이야기입니다. 월급 받는 직장인이라면 연초에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이 연말정산. 해마다 반복되니 익숙해질만도 한데 할 때마다 새로운 건 왜일까요? 그래도 요즘은 국세청의 간소화 서비스로 연말정산을 훨씬 간단히 끝낼 수 있죠. 조금 전인 오전 8시 문을 열었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나는 뭘 해야 되는 기간이냐? 우선 국세청 홈택스 치고요.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들어가셔야죠. 각 항목마다 하나씩 정보를 입력하면 소득공제, 세액공제 얼마나 받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 자, 이 서비스 어지간한 것들은 다 돼 있는데 100% 완벽한 건 아닙니다. 공제받아야 할 항목이지만 아예 조회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빠지는 자료도 있습니다. 이거 제대로 안 해놨다간 회사 연말정산 마감 다가왔을 때 아차할 수 있습니다. 먼저 의료비가 누락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의료비는 공제가 많이 돼서 안 챙기면 손해입니다. 혹시 지난해 병원비 많이 쓰셨다면 지금이라도 챙겨보셔야 합니다. 이 누락된 게 보였다. 내가 직접 의료기관에 연락해서 영수증 받아다 회사에 내도 되지만 IT 강국 코리아 온라인이 있습니다.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사흘간은 국세청에 신고만 하면 병원이 그리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온라인으로 조치해 줍니다. 간소화 페이지 첫 화면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. 자, 이 항목 바로 찾아 들어가셔서 해당 의료기관과 진료 내역 신고하시면 됩니다. 다행히 지난해 우리 가족들 모두 건강해서 의료비 별로 안 썼다. 그러면 누락된 항목이 있어도 굳이 서류를 모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. 나와 이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내 연간 총급여의 3%는 넘어야 공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. 예를 들어 내 연봉이 7천만 원인데 지난해 쓴 의료비가 감기약 정도라서 여기에 3%, 즉 이 210만 원은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다. 그러면 공제가 안 됩니다. 그러니까 굳이 내가 갔던 내과나 약국 가서 영수증 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챙겨보셔야 할 게 산후조리 비용입니다. 올해부터 새로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돼서 산후조리원에서 쓴 돈도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이 산후조리원, 이게 보통 2주 내지 3주 정도 머무는데요. 비용이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,000만 원 넘어가는 곳도 있습니다. 그런데 곳에 따라 이 현금 영수증 발급을 꺼려하는 산후조리원들이 덜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간소화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 산후조리원 이용 내역이 다른 의료비들과 함께 올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. 만약에 없다면 산후조리원에서 이 산모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챙겨다가 의료비 공제 받으셔야 하고요. 또 안경과 렌즈 그리고 이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의료기기들도 잘 안 뜨는 품목이니까 구입처에 문의하셔야 됩니다. 지금부터는 이 간소화 페이지에 절대 안 뜨니까 무조건 내가 일일이 발품 팔아서 챙겨야 할 서류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월세입니다. 자, 이거 공제폭이 꽤 큰 항목인데 간소화 페이지에 뜨지 않습니다. 보통 연말정산에서 이런저런 공제 혜택을 받고 못 받고 나누는 소득 수준 기준이 연간 7천만 원일 때가 많은데 월세가 여기에 해당됩니다. 자, 이 총급여가 이 7천만 원 이하인 이 무주택자가 대상인데 지난해까지는 국민주택 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 크기의 집에서 월세를 내는 경우만 해당됐습니다. 그런데 올해부터는 좀 달라졌죠. 이 집 크기가 그것보다는 좀 더 크더라도 이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집에서 월세를 내고 있으면 세액 공제가 됩니다. 특히 서울 밖에 저런 집들이 많죠. 내가 월세를 든 집도 이게 해당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또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이 교복비, 이 비용도 연 50만 원까지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교복 구입처에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.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. 이 한국납세자연맹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. 자, 이분들이 그간의 자료를 쭉 들여다보니까 연말정산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장애인 소득공제였습니다. 장애인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카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. 세법에서는 이 범위가 훨씬 넓어져서요. 암이나 치매 그리고 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병원 담당 의사가 장애인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해 줍니다. 이거 발급받게 되면 장애인 공제로 200만 원의 추가 소득 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.
자, 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. 이 스마트폰 납세 시스템, 이른바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입니다. 올해부터는 이 앱을 통해서 연말정산 자료 조회가 가능하고 소득 또 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 회사에 바로 낼 수 있어서 정산이 한결 쉬워졌습니다. 이 연말정산 얼마만큼 알고 챙기느냐에 따라 13월에 보너스가 될 수도 또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되도록이면 보너스 챙겨가셔야죠. 친절한 뉴스였습니다.